됐어 이제 큰 단원 여기다 쓸까? 여기다 쓰면 저 그쪽이 잘 안 보이지.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일단 삼각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그 함수의 이름은 그 x의 어떤 관한 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 형태를 보고 우리가 결정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지? 지수함수면은 지수에 우리가 미지수가 있는 꼴. 그래서 지수 값이 변할 때 y 값에 변화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관계를 우리가 지수함수라 했잖아. 로그 함수도 진수에 x가 있을 때. 그지? 우리가 삼각함수는 어떤 꼴이냐면, y는 sin x나 y는 코사인 x, y는 탄젠트 x 뭐 이런 꼴의 함수들을 우리가 삼각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원래 이 자리에 뭐가 오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각이 오잖아. 각. 그지? 여기 각이 오잖아. 중학교 때 배우면 사인 몇 도, 사인 뭐 코사인 몇 도, 탄젠트 몇 도 각이 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각에 대해서 어떤 이 사인 x 값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런 함수를 우리가 이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가 일단은 이 함수를 이렇게 배우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 왜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운 각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0도부터 60도가 아니라 90도? 한 이 정도? 이 정도 각까지 우리가 사인 어떤 코사인 탄젠트 값을 배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함수가 정의가 되려면은 여기에 있는 어떤 가능하다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해당하는 어떤 y 값들을 찾아야 되잖아. 대응하는. 그러니까는 이거를 먼저 각을 뭐라고 붙일까? 각의 확장? 각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할 일을. 뭘 이용해서 하는 거냐면, 거기 이제 타이틀 보면 알겠지만 일반각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각. 그래서 각의 범위를 조금 더 우리가 넓혀서 모든 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울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각도는 우리가 지금 쓰는, 사실 우리가 그 좌표평면에서 쓰는 단위가 아니야. 좌표평면은 x축, y축이 다 뭘로 됐냐면 실수의 집합이야. 그래서 얘들은 지금 실수가 아니거든. 이걸 이제 60분법이라 그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실수로 바꿔서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도록 바꿀 거야.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이제 이런 붙이면 어떤 각의 실수와, 그러니까 실수로 만든다. 뭘 이용해서 할 거냐면, 이제 호도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호도법. 그러니까 각도 몇 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실수값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방법을 호도법이다. 이렇게 배우면 돼. 그래서 우리가 처음 1단원에서 배울 게 우리가 일반각과 이 호도법에 대해서 배울 거야.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이. 알겠죠? 그래서 먼저 일반각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바로. 일반각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어떤 각을 우리가 확장해서 배우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을 표시하려면 일단 기준이 되는 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를 O라고 하고, 요 선을 우리가 기준이 되는 선이라 해서 우리가 시초선이라 할 거야. 시초선. 고정. 이렇게 이 선은 지금 움직이지 않는 선이야. 고정된 선. 그 선을 우리가 시초선이라 그래. 시작선. 시초선. 그리고 요 놈이 하나의 그 바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 바늘이 여기서 고정돼가지고 요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요렇게 움직였을 때 이제 각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움직였을 때 우리가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양의 각. 그 다음에 이쪽 시계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가 음의 각이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임의적으로 이렇게 각이 있을 때, 그랬을 때 이 선의 이름도 있어. 이 선의 이름은 우리가 움직이는 바늘과 같다 해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동경이라고 그래. 한자. 움직일 동 바늘경에서. 그러니까 이 시초선이 이렇게, 얘는 구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움직였다 생각하시면 돼. 한 선은 고정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시된 요 놈을 뭐라고 우리는 부르냐면 각이라고 부르지. 그지? 그래서 요 놈을,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중학교 때까지 그냥 각 이렇게 하지만 이건 어떤 회전한 양이다. 그러니까 이 바늘이 회전한 양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 회전한 양. 그죠? 다시 아까 그걸 정리해보자. 아이고, 걸려버려요. 이쪽 방향을 양의 방향,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한다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시초선하고 동경이 이루는 각이 몇 도로 해볼까? 한 40도라고 해봅시다.
이 40도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40도지만 사실 우리가 회전한 양으로 보자면 얘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40도를 갔는지 아니면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40도를 갔는지 아니면 뭐 두 바퀴를 돌아서 40도를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40도를 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게 사실 일반각의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이 똑같은 40도라는 각을 만약에 한 바퀴를 돌아서 40도를 갔다면 한 바퀴가 몇 도야? 360도지. 그러니까 360도 곱하기 1 플러스 40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회전수라고 생각하면 돼. 한 바퀴 회전수. 만약에 두 바퀴를 돌았다 그러면은 360 곱하기 2 플러스 40으로 할 수 있고 세 바퀴면은 마찬가지로 곱하기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리고 거꾸로 만약에 음의 방향으로 돌았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360도 돌고 40도를 갈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러면은 360 곱하기 뭐라고 하면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40도.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뭐 마이너스 2 플러스 4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이제 일반각으로 표현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360 곱하기 n 플러스 40 이때 n은 정수라고 하면은 지금 보여지는 이 40도라는 각을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알파다 그러면은 알파를 일반각으로 아이고 여기로 해줘. 알파를 일반각으로 표현해라 그럼 여기는 이제 알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오케이? 이게 일반각의 표현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이거를 하자.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에 이제 그 4개의 사분면이 있잖아. 그 4개의 사분면의 각을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X축, Y축 있으면 여기를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여기를 우리가 제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 하잖아. 그럼 우리가 제1사분면에 만약에 어떤 동경이 위치를 했을 때 그 각을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게. 그럼 여기를 만약에 알파라고 한다면은 제1사분면에 있는 각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은 알파는 360 곱하기 n 플러스 굳이 쓰자면은 플러스 0이라고 쓰면 되는데 안 써도 되겠지 0을. 그렇죠? 그거보다는 크고 얘가 0도보다는 크고 원래 90도보다는 작은 각을 우리가 1사분면의 각이지. 그지? 그거를 양 옆에 뭐만 붙였다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 일반각 표현을 위해서 우리가 360 곱하기 n을 붙였다 생각하면 돼. 그렇죠? 양쪽에다. 그러니까 즉 360 곱하기 n 플러스 90 이렇게. 오케이? 그럼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제 2사분면의 각도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떻게 표현하면 돼? 360 곱하기 n 왜 자꾸 이상하게 쓰냐? 집중을 못해서 그래, 선생님이. 90도 이상? 90도 이상이 아니죠. 90도보다 크고, 그 다음에 180도보다는 작지. 그죠? 다 알고 있죠? 여기 있는 각.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은 180도보다는 크고 270도보다는 작잖아. 그걸 이제 표현을 해주면 돼. 슬랑게 칭하다. 제3사분면의 각은 360 곱하기 이거에다가 180보다는 크고, 마찬가지로 270도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라고. 마찬가지로 제4사분면의 각은 여기 아픈 거야. 어떻게 표현합니까 얘가? 아이고 270도보다 크고 여기가 좀 애매한데 여기가 360이라 적으면 돼. 어차피 이쪽이 더 커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게 관련된 예제를 내가 거기 책에 있는 예제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제 어떤 세타가 제1사분면 각일 때 예제까지 같이 좀 하면서 합시다. 이때 우리가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이냐 이렇게 봤어. 세타가 여기 관련된 예제로. 그럼 세타가 1사분면 각이라는 우리가 그 조건을 줬으니까 이 세타가 가질 수 있는 각의 범위는 어떻게 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게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라고.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돼? 360n 플러스 0부터 360n 플러스 90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줘.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부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돼? 2로 나누면 돼. 2분의 세타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2로 나누면은 여기를 선생님은 안 나누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어차피 똑같은 표현이니까. 나눠도 돼. 나누지 말하는 아니야.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너네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이때 이 n이 정수라 그랬잖아. 그럼 이 n이 정수기 때문에 여기다가 몇부터 넣어보면 쉽냐면 0부터 넣어봐봐. 0부터. 얘에다가 n이 정수니까. 밑에 보일란가 모르겠다. 그러면은 n이 0일 때는 0 집어넣으면 결국 얼마가 돼? 세타는 0부터 90도가 되지. 얘가 0, 0이 되니까. 그지? 그 다음에 n이 1이면은 쏘리 2로 안 나눠버렸네. 45도. 그럼 얘는 이제 제 1사분면에 가게 되겠지, 세타는. 2분의 세타는. 그죠? 쓰다 보니까. n이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면은 180도부터. 맞죠? 잘 써야지. 너무 생각 없이. 그 다음에 1을 넣으면 180 플러스 45 하니까는 225도지. 그럼 얘는 몇 사분면이야? 제 3사분면 각이잖아.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넣어봐봐. 그러면 다시 얘가 360 플러스 0이 되니까 360이 되면 우리가 한 바퀴를 도운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주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해볼 필요 없이 얘랑 똑같잖아. 360 플러스 0에다가 360 플러스 45가 되니까. 문제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몇 개를 내야 될지 이거 이렇게 보이거든, 사실은. 그냥 180으로 해도 돼, 근데. 여기다가 0부터 1, 2 이렇게 넣다 보면 똑같은 각 나오면 이제 그만하고 찾으면 된다고. 오케이? 어렵진 않는데. 그래서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그죠? 기본적인 유형이야. 자, 그 다음에, 배 아프다. 한번 지우자. 이건 우선 놔두고, 일반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일반각에 대해서 얘기가 안 끝났어, 이걸. 일반각.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얘기할 내용은 어떻게 보면 유형인데, 뭐에 관련된 거냐면, 우리 아까 선생님이 그 시초선과 어떤 동경이 있다고 해서 움직이는 바늘 동경이 있다 했는데, 그 어떤 두 동경이, 네, 제목을 달자. 두 동경의, 뭐라고 할까? 위치 관계. 동경이 두 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만약에, 한 동경이 이쪽에 있고 또 다른 동경이 그 위에 이렇게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동경이 일치할 때. 그러니까 색깔을 같이 할 걸 그랬다. 한 동경을 우리가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각을 이루는 각을 한 각을 그다음에 이 각을 베타로 해보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동경이 일치하다면 여기서 이제 조건으로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야. 그러면은 알파하고 베타가 우리가 딱 봤을 땐 같잖아. 근데 이걸 일반각으로 표현을 했을 때는 얘가 한 바퀴 돌았을지 두 바퀴 돌았을지 뭐 거꾸로 돌았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는 요놈과 요놈의 차이가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 순서 상관없어요. 그 차이가 한 바퀴 이렇게 이 회전이랑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굳이 말하면 0도지만 이거를 일반각으로 표현하자면 360 곱하기 n으로 표현을 하라고. 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전혀. 그렇죠? 한번 이해만 하시면 돼. 한 번만 잘 듣고. 두 번째, 만약에 두 동경이 하나는 뭐 이쪽에 있고 하나는 얘랑 일직선을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자, 이런 위치 관계를 우리가 두 동경이 일직선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일 때. 그러면 이것도 한 번에 할 걸 그랬다 이것도. 여기를 알파라 하고 색깔을 예쁘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를 베타로 한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알 수 있는 사실, 뭔 조건으로. 여기서 딱 뭔가 보이는 조건. 요게 알파고 이게 베타면은 여기서 딱 떨어지는 조건을 생각을 해봐. 뭐가 있을까?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면은 알파에서 베타 요만큼을 빼면 요놈이 일직선이니까 180도가 되잖아. 알겠어? 즉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180도다.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라고? 일반각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다 똑같아. 그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X축 대칭으로 만들어 보자. 두 동경을. X축 대칭. 그럼 하나는 지금 뭐 이쪽에 있고 이 각을 이렇게 여기를 알파라고 하자.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X축 대칭이면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면 배가 자꾸 아프다. 좀 설명하다 내가 좀 화장실 갔다 올게. 일단 여기서 보이는 어디 각이 같냐면은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가 같지. 이게 X축 대칭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뭔가 딱 드러나는. 그렇지. 여기 부분이 여기랑 같으니까 여기서부터가 알파면은 두 개 더해서 360도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거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 이렇게 되겠죠. 각에서 그죠? 됐어? 이 n은 어차피 정수니까 여기다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런 거 자체는 의미가 없어. 네. 그 다음 네 번째 여기 밑에다 쓰자. 여기 오른쪽으로 너무 멀리 가면은 좀 거시기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것 같아? 이제 y축 대칭일 때 외울 필요 없다고 한번 이해만 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 하나가 만약에 이쪽에 있어. 이렇게 각도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랑 y축 대칭이 되게 이쪽에 이렇게 있어. 이 각도가. 그럼 y축 대칭이 되면 여기 각도랑 똑같지. 물론 이 사이도 같지만.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y축 대칭일 때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80도다. 즉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죠?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 y는 x의 대칭일 때. 이렇게 y는 x가 있어. 응? 그러면 한 동경이 이쪽에 요만큼 있어.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동경이 여기랑 대칭이 되게끔 이 정도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대칭이 되니까 여기 사이 각도 같지만은 여기하고 여기 각도 같지. 여기랑 여기 각이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여기 각에서 여기 각만큼 여기서 더해주면은 몇 도가 돼? 90도가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y는 x의 대칭이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90도는 90도인데 360 곱하기 요놈 90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혹시 물어본다면. y는 마이너스 x. 좀 보일란 거 안 보이냐 잘? 자, 그럼 한 각을 여기다가 표시할게. 뭐 이쪽에다 표시해도 되긴 돼. 근데 이제 좀 우리가 보기 좋게 표시하려고 선생님이 여기다 표시를 한 거야. 그럼 이 각을 선생님이 알파라고 하고, 어쨌든 표현하기 좀 큰다. 그 다음에 이 각을 베타라고 하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일단 알파 놔두고 베타랑 같은 각을 여기서 구해보면은 여기야, 여기. 여기 각의 크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 똑같지? 여기랑. 보여? 보여? 이제 억지로 좀 끼워 맞추기 식이긴 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만큼을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은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가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70도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360 곱하기 n 플러스 270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 그렇죠? 뭐 책에 나오진 않았지만 생각은 해볼 수 있다고. 뭐 다른 거 나오더라도 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만약에 책에 나온 예제로 여기다 써볼까? 만약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그 다음에 뭐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책에 있는 문제. 만약에 일치한다고 한다면은 이때 그 세타의 크기는 얼마냐? 근데 단 세타는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 작다. 뭐 책에 나와 있는 예제예요. 뭐 어렵진 않아. 저거 그냥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그러면 동경이 일치한다 그랬으니까는 두 개의 차이가, 그지? 두 개의 차이가 그 0도면 되잖아. 근데 그걸 일반각으로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4세타에서 여기서 이거 빼도 상관없지만 이왕이면 좀 커 보이는 놈에서 뺀 게 낫겠지. 4세타에서 세타를 뺀 게 0도는 0도인데 360 곱하기 1 꼭 이렇게 표현을 해주라고. 따라서 이거 오늘 처음 하는 내용인데 세타는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120 곱하기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n이 정수기 때문에 n에다가 0도 넣어보고 1도 넣어보고 뭐 혹시 이제 음의 각이라면 마이너스도 넣어보고 이렇게 해보면 돼. 근데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각을 찾는 거니까 n이 얼마일 때냐면 2를 대입했을 때 이 세타는 120도다 이렇게 찾으면 돼.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를 찾으면 돼. 어렵지 않죠? 그지? 그러니까 이 조건을 보고 여기에 맞는 조건 찾아가지고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풀면 된다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형이 될 수가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잠깐만 한번 끊자요. 찍고 있어서 더 조용한 건가? 되게 조용해. 설명할 때. 이쪽 안 보니까 이쪽에다가. 이쪽에서 선생님이 보면 근데 이 빛 때문에 완전 얘가 되게 반사가 되게 심해. 자, 호도법. 자, 호도법은 아까도 선생님이 잠깐 소개를 했듯이 우리가 그 60분법이라는 게 있어. 60분법이 뭐냐면 60법에 글씨도 안 써지네. 60분법은 우리가 이렇게 몇 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60분법. 그러니까 우리 각도는 지금 60분법을 다 쓰고 있어, 지금까지.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선생님이 실수로 만들어서 우리가 함수로 대응을 시킨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실수로 만드는 그 방법을 우리가 호도법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단위는 뭐라고 하냐면은 사실은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써. 영어로는 뭐 레디어스 앵글이니까 라디안 합성어인데 라디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일단은 잠깐 뭐 이거 번외로 우리가 좀 잡지식으로 60분법이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자. 우리 60분법은 뭔가 약속이 있어야 되거든. 항상 단위 기호는 정삼각형이 있어. 이렇게 정삼각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는 사실 한 각이 60도잖아.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제 정삼각형이 있는데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피라미드는 정삼각형이 아니지 근데 비슷하게 생겼지만 어쨌든 정삼각형이 있는데 이 각을 우리가 60등분을 한 거야. 60등분. 60등분해서 그 중에서 한 각을 우리가 이 각을 1도라고 약속을 한 거지. 우리가 쓰고 있는 1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알 때는 당연히 60도니까 1등분하면 1도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체는 이걸 뭐 이렇게 몇 도다 이렇게 약속한 게 없고 이걸 1도라고 하고 이제 이걸로 이제 다른 각들을 표현을 한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60등분을 한다는 게 사실 이게 뭐냐면은 옛날 사람들 고대 어디지 뭐 바빌로니아 아무튼 고대 사람들이 60진법을 썼어. 우리는 지금 10진법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10이 되면은 하나가 올라가는 수를 쓰고 있지. 그치? 2진법은 2가 되면은 그 단위가 하나가 올라가. 1, 0으로만 표현돼. 우리 컴퓨터처럼. 컴퓨터 옛날 컴퓨터처럼. 그거 알고 있냐 혹시 잡지식으로? 우리 그냥 당연히 10진법을 쓰고 있잖아. 그지? 근데 2진법은 0 다음에 1 다음에 2가 아니라 1, 0, 10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 수는 1, 1이 되고 그 다음에 또 1이 더 커지면 이제 2는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이 또 그 다음 자리수가 채워지면 그 다음 위로 넘어가서 또 이렇게 뭐 또 0이 되니까 100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게 2진법이야. 60진법은 그럼 뭐겠어? 60이 될 때마다 그 다음 단위로 올라가겠지. 그런 걸 60진법이라는 거야. 우리는 0부터 9가 된 다음에 10이 됐을 때 그 다음 자리에다 10의 자리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지?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다른 진법들도 많이 있었어.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5진법, 2진법 이런 것들도 배웠었거든, 원래. 지금은 교육과정은 사라졌지만. 그죠? 어쨌든 뭐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래서 60등분해서 이렇게 되고, 얘를 또 60등분 하면, 근데 이거는 뭐 잡지식이야, 그냥. 뭐 몰라도 상관없어. 뭐가 되냐면 1분이 돼. 우리가 알고 있는 1분. 시계 단위에서 1분. 똑같은. 그러니까 1도를 60등분 하면 1분이 돼. 그리고 1분을 60등분 하면 뭐가 될까? 너희들 알고 있는데? 1초가 되는 거야, 1초. 이렇게. 알겠죠? 그때 썼던 단위가 우리 이제, 이게 60분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실수로 바꿔줄 건데, 잠깐만. 뭐부터 설명을 해줄까, 일단. 그러니까 약속이 필요해, 일단. 오른쪽에다 쓰자. 우리가 부채꼴. 반지름이 R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해야겠다. 호의 길이도 R인 이런 부채꼴이 있어. 그래서 이 부채꼴에서 이 가운데 있는 이 중심각의 크기를 약속을 하는 거야. 뭐라고 약속하냐면 1이라고 약속을 한 거야. 이제 단위는 우리가 실수 단위랑 똑같고 그때 당시 이제 다른 이거는 이제 라디안. 똑같이 영어로 했을 때 이 라디안. 이게 뭐에 합성어냐면
레디어스랑 그 다음에 스펠 맞나 모르겠다. 앵글. 그러니까 반지름하고 어떤 각을 두 개 합성한 어떤 합성어야. 라디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단위는 그러니까 뭐 없더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생략해서 많이 써. 알겠죠? 그러니까 뭐 몇 라디안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1이다. 그러면 1 라디안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돼. 각에서 쓰는 단위야.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 1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실수야, 실수. 일단 이렇게 약속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그걸 우리가 1로 약속을 하자. 그렇죠? 여기서 얘를 1로 약속을 했듯이. 뭔지 알겠어? 그럼 이제 2는 어떻게 되겠어? 2. 만약에 2. 요렇게 됐고 요렇게 됐을 때 이제 이게 2가 되겠죠. 중심각이. 2배가 되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거 배우잖아, 우리가. 중심각의 크기와 중학교 때 배우죠. 중심각의 크기는 부채꼴의 크기는 호의 길이의 정비례하잖아. 당연히 알고 있는 상식이죠.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의 정비례한다. 무슨 말이냐면 호의 길이가 2배가 늘어나면 중심각의 크기도 2배가 된다. 이렇게 다 중학교 때 배웠죠. 그치?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자, 60분법에 있는 이 도와 그 다음에 이 라디안을 우리가 비교를 해서 우리가 볼 거야. 즉, 봐봐. 반원 생각해봐, 반원. 반지름이 R인 반원의 우리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 원의 둘레가 어떻게 해야 돼? 2파이 R이지. 그지? 지름 곱하기 파이 해서. 그러면 반원의 여기 둘레 길이는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파이 R이 되겠지. 그러면 얘 몇 배냐면은 파이 배잖아. 그죠? 얘 파이 배, 얘 2배면 2고 얘 1배면은 1이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파이가 되겠지. 이때 이 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 맞아. 3.1416 이거 맞아. 알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뭐냐면 지금 실수야. 실수각을 표현을 한 거야. 실수. 라디안 실수. 오케이? 그럼 얘가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각으로는 이게 몇 도라고 생각을 해? 각도로 했을 때는 180도야. 그러니까 즉 파이가 180도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돼. 파이가 180도. 그래서 여기에서 단위를 우리가 이제 변환을 시키면은 가장 쉬워. 봐봐. 그러면은 1 라디안은 실수 1 이제 생략해서 안 쓴다 그랬어요. 1 라디안 지금 처음이니까 쓸까? 1 라디안은 실수 단위라 그랬어요. 1 라디안은 몇 도랑 같겠어? 파이분의 180도랑 같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말했던 이 1이라는 놈은 180을 3점 얼마로 나눈 값이랑 똑같아. 그럼 약 57점 얼마 이 정도 나와. 오케이? 그걸 우리가 실수 1이라고 약속을 한 거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1도는 눈 감고 있어? 1도. 1도면은 그치. 여기가 180도니까 1도는 180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특수각들 있잖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삼각비에서 썼던 특수각들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돼. 어차피 그 외의 각도는 하나도 안 외워도 돼. 너희들이 30도, 45도, 60도 그 세 개냐? 0도 90도까지 이왕이면 거기까지만 우리가 외워두면 나머지 각들 다 이제 써먹을 수 있거든.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오케이? 그러니까는 일단 0도는 제외하고요. 일단 30도, 45도, 그 다음에 60도, 또 뭐 있냐? 90도, 180, 좀 쓰긴 180도, 그 다음에 굳이 쓰자면 360도 이 정도만? 얘들을 우리가 그 실수로 바꿔봅시다. 라디안으로. 그러면 30도는, 이것부터 쉬운 것부터 할까? 180도가 파이라 그랬어. 그러면 360도는 어떻게 되겠어? 2파이야, 2파이. 이제 너네들은 360도를 보고, 2파이구나. 2파이를 보고 360도가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뒤에 가서 이제 삼각 함수에서는 이 각도보다 이 각도로도 표현하긴 하겠지만 가끔 거의 대부분 다 이걸로 표현할 거야. 거의 다. 알겠죠? 그 다음에 90도는 그치 당연히 2분의 파이겠죠. 왜? 이거의 절반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면 돼. 파이가 180도다. 알겠죠? 파이가 180도다. 뭐 선생님 왜 180도인지 안 물어봐도 돼. 파이가 180도야. 자 그러면 얘는 3분의 파이가 되겠지. 얘는 얘를 4로 나누는 거랑 똑같아. 계산 잠깐만 해봐. 그러면은 4분의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30도는 6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먼저 이 각도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게 좀 생각을 해. 파이가 180도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물론 너희들이 나는 그냥 1도를 이걸로 외워서 여기다가 곱하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
응? 근데 선생님이 이제 나는 이게 더 훨씬 편하더라고. 파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죠? 아니 뭐 이걸로 할 사람은 해. 다 하지 말고 진짜 소리 질러본다네. 응? 배웠어 이거? 응? 선생님 설명해 준 적이 없는데. 자, 그 다음 오른쪽에다 써도 되려나? 공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이제 이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호도법을 이용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그 다음에 넓이를 표현을 할 거야. 간단해, 여기 금방 끝나. 물론 저기서 아까 이미 지금 이거 상태로도 지금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 일단 중학교 때 다 중학교 나왔지? 중심각을 세타라고 하고, 여기서는 지금 얘가 이 세타라고 선생님이 지금 각도 표시를 안 하면 얘는 그러니까 실수야. 라디안 단위라고, 라디안. 반지름이 R일 때 중학교 때는 X 도라고 이렇게 하잖아. 여기를 L이라고 한다면 이 호의 길이 L은 뭐라고 공부를 했냐면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이제 여기가 X면 X 이런 식으로 했지만 이게 세타 이렇게 표현할 거라.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때 이 360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면 2파이와 같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니까 남아있는 건 이제 뭐만 남냐면 L은 R 세타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돼. 호의 길이 L은 R 세타라고. 두 개. 간단하죠, 되게. 그지? L은 R 세타. 물론 여기서도 유도할 수 있었어. 얘를 이걸로 나누면은 L이구나. 이거 두 개 곱하면 얘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충분히 유도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다시. 그 다음에 다 알고 있지? 중학교 공식은.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 중학교 공식에서 원의 둘레에서 그 비율을 곱한 거야. 360분의 이 비율. 됐어, 그 정도만. 오래 걸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넓이를 우리가 S라고 해보자. 얘 넓이를. 부채꼴의 넓이. 그러면 넓이 구하는 공식이 중학교 때는 뭐였냐면은 파이 R 제곱. 원의 넓이 곱하기 360분의 그 요놈의 비율을 곱한 거예요. 비율. 즉 360도분의 중심각. 됐어? 근데 요놈이 얼마야 또? 2파이니까 얘랑 요렇게 약분하고 2가 남으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2분의 1 R제곱 세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나온 공식이에요. 이렇게 돼. 암기하셔야 돼. 알겠죠? 2분의 1 R 세타. 그 다음에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때 R은 반지름, 세타는 중심각.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이거 중학교 때도 그리고 배웠어. 실제로 배웠는데 이 R 세타가 L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R 세타 대신에 L을 집어넣으면은 R이 하나 남고 L이 곱해지겠지.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2분의 1 RL이라고도 해. 알겠죠? 2분의 1 RL. 중학교 공식에도 있었어. 근데 이거 2분의 1 RL. 그렇죠? 거기까지가 딱 보여. 거기 넘어가면 보여. 아, 그래? 그럼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야겠다. 오케이? 자, 호도법은 뭐 이 정도 하면은 다 끝났어. 책에 나온 예제 하나만 이것도 한번 풀어볼까? 자,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이인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와 넓이를 구해봅시다. 호의 길이가 2파이. 공식만 외우면 뭐 그냥 기본 문제들은 그냥 개껌이지. 그냥. 자, 그럼 반지름의 길이. 우리 반지름 가끔 중학생들 이런 질문 많이 해. 근데 반지름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이래. 너희들도 아마 그런 질문을 한 번쯤 해봤을 수도 있겠다. 네? 선생님 중심각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이래. 없어. 그러니까 사실 만들면 있지. 그치? 만들면 있는데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서 중심각 나왔고 호의 길이 나왔고 반지름 물어서 이 세 개의 관계의 공식을 가지고 얘기하지. 반지름 공식을 뭐 따로 이렇게 본인이 만들어서 하던 거죠. 알겠지? 그러니까 이 세 개 관련된 공식을 떠는데 그럼 무슨 공식을 떠올려야 돼?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을 떠올리면 돼 그냥. 알겠어? L은 R 세타. 따라서 2파이는 R 곱하기 3분의 파이. 따라서 R은 얼마? 6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서 뭐 굳이 만들려고 한다면 뭐 R은 어떻게 되겠어? 세타분의 1 뭐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할 거야. 거속시처럼 막 다 세 개 다 외웠어. 거속시도 세 개 다 외울 필요가 원래는 없어. 그잖아.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도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넓이는 S는 이거 구해놨으니까 2분의 1 R로 합시다. 이게 더 쉬우니까. 알겠죠? 조금이라도.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L이 얼마야? 2파이. 그래서 6파이가 되는 거죠. 공식 꼭 외우자. 문제는 뭐 그냥 기본 문제고. 배가 너무 아프다 지금. 엄청.